한국 따위에게 오염수 배출에 관한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 일본 자민당 고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자세로 오염수 배출에 대해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만 해도 주일 대사관을 통해 양해를 구하던 일본은 미국 국무부가 일본 지지 성명을 낸 뒤에는 자신들의 행동이 면죄부라도 얻은 양 뻔뻔하게 오염수 배출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 중입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즉각 안전성을 알리는 캐릭터를 만들어 특유의 캐릭터 홍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일본 부흥청은 오염수 처리에 포함된 트리튬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전단과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다핵종 제거 장비인 알프스를 통과한 오염수는 처리수로 바뀌며 안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트리튬을 귀여운 디자인의 캐릭터로 만들어 유루캬라라는 애칭을 붙인 뒤 홍보용 전단과 동영상에 등장시켰습니다. 느슨한 캐릭터라는 의미인 유루캬라는 촌스럽지만 한가롭고 느긋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의 캐릭터의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이 그다지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메시지가 담긴 셈입니다. 실제로 부흥청은 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전단과 동영상에서 트리튬이 빗물, 바닷물, 수돗물이나 인체에도 존재한다면서 체내에 들어가도 축적되지 않고 물과 함께 배출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프스 처리 오염수를 방류할 때는 농도를 100배 이상 묽게 만들어 세계보건기구 WHO 식수 기준의 7분의 1 정도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트리튬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피부를 뚫지 못해 외부 피폭은 발생하지 않지만 물과 함께 체내에 흡수될 경우 내부 피폭을 일으킬 위험성을 무시한 설명이라고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후쿠시마산 복숭아 등 각종 논란이 되는 소비재를 캐릭터로 만들어 친근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후쿠시마 농수산물 캠페인을 뛰어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본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분명 기만이라고 주장합니다. 독일 그린피스는 이에 대해 일본이 전 인류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다라며 방류 중지를 강력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문제를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일본 정부가 다핵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를 돌리고 난 뒤에도 여전히 삼중수소는 물론이고 스트론튬을 비롯한 각종 유해 방사성 물질이 있나 반드시 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IAEA는 회장을 통해 일본이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는 것을 오히려 환영한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제기구가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며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가장 인류의 책임이 막중한 IAEA가 이와 같이 나오자 코로나 사태를 키운 WHO가 그대로 데자뷰됩니다. 누리꾼들은 WHO는 차이나머니에 대한 입김으로 조치를 늦게 취해 현재 코로나 사태에 이르렀듯이 IAEA 역시 WHO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환영까지 했는데 분명 인류는 이에 대해서 큰 대가를 치른다며 돈만 주면 눈 감아주는 유명무실한 국제기구들에 대해 강한 비판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제 이 오염수를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오사카만에서도 방류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한국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사카만에서 방출하는 구상을 염두에 두고서 정부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진지하게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사카만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실행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사카 지사는 전국에서 도와야 한다라고 말해서 일본 전역에서 배출될 가능성도 염두합니다. 이 말이 실행되었을 경우 심각한 것은 자칫 동해 쪽으로도 배출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의 직격탄이 되는 것으로 주변국의 반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후쿠시마산 식품 기피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염수를 분산 방출하자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염수를 각 지자체에서 나눠서 도와주자라면서 오염수를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배출하며 후쿠시마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캠페인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일본의 규슈는 부산과 제주도 등과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데다가 쿠로시오 해류 방향이 규슈에서 오염수를 방출할 때에 대한해협을 곧바로 지나게 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이러한 오염수를 나눠서 도와주자는 캠페인은 사실상 한국의 오염수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오염수를 분배하자는 일본의 기괴한 행동이 30-40년간 장기간 오염수를 배출하며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마스자와 시게호미 일본 유신의 참의원 의원이 태평양 낙도인 미나미 토리시마로 오염수를 운반해 방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오키나와 같은 섬에서도 오염수를 내다버리면 바로 항공 남해 동해바다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일본 관계자들은 앞으로 일본이 이 오염수를 미국의 면죄부를 얻은 이상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즉 한국과 외교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일본은 오염수를 한국 쪽으로 흘러가게 배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즉시 이에 대한 극단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국제해양법 재판소로 가져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제소는 결국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데 왜 강행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한국에서는 법망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 일본을 묶어두기라도 하자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승소하려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분명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일단 방류는 약 2년 뒤에야 시작되는 데다가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돌아 한국 근해에 닿기까지 최소 4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는데 그때에 가서 피해가 확인되더라도 오염수와 인과관계를 확립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협약 290조를 기반으로 잠정 조치 신청을 통해 일단 방류를 묶어두자는 것입니다. 협약 290조는 재판소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방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면 이를 이유로 잠정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 주장입니다. 한국이 피해를 봤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피해를 안 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협약 290조를 이용해 일본을 묶는다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말이 가능하겠냐고 비웃으면서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방책이라도 들고 나오는 한국의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외교부도 제소 검토와 함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 반대 여론을 집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합니다. 일단 미국에는 지난주에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으나 미국 국무부는 일본 지지 성명을 낸 상황이고 당장은 근접국인 중국 등의 해양 방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하는 등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는 행보를 보입니다. 관계자들은 미국과 한몸이나 다름없는 IAEA가 일본의 로비 자금까지 받아 일본을 두둔하고 나선 이상 한국과 주변 몇몇 국가의 외로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일본이 동해 쪽으로 오염수를 배출하거나 서일본 오키나와 등에서 오염수를 풀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놔야 그나마 후쿠시마 태평양 쪽으로만 오염수를 푸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면서 미국이 돌아선 것이 결정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일본 오염수의 과학적인 배출과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궤변을 말하는 현 상황에 한국은 더욱더 어려운 싸움을 펼치게 되었지만 현재 상황에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움직임 가운데 해법에 접근해 보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독일의 헬름 홀즈 연구소는 2011년 당시 일본 오염수 배출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공개하면서 10년 내에 오염수는 태평양을 뒤덮게 되고 결국에는 지구바다 전체가 오염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미국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오히려 미국 시민단체들이 어필을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이 일단 일본 지지 입장을 폈더라도 방출까지는 2년의 시간이 남았으므로 그 사이의 시간에 전 지구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출 금지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면서 일단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으며 해산물 전수검사 등을 검토 중이며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빠르게 한국이 해당 사안의 리더가 되어 엄중하게 다루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